자, 이제 뉴스 브리핑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정현 선수가요, 실업팀에 입단했거든요. 실업팀. 김포시청에 입단을 했다고 지금 김포시청 감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포시청,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 과거에 주니어 시절에는 삼성증권이라는 지금은 해체된 실업팀에서, 그러니까 실업팀이 아니라 뭐 기업팀이죠. 삼성증권에서 이영택, 임규태, 윤영일 코치 등과 함께 그때 주니어 시절을 보내서 거기서 굉장히 팀적으로 가다듬고 훈련을 해가지고 투어 무대에 뛰어들어서 메이저 4강이라는 신화를 썼던 정현입니다. 삼성증권 해체 이후에 팀 소속으로 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다 개인 선수,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는 다 개인으로 뛰죠. 팀이 없죠. 우리나라의 독특한 실업팀 제도이기 때문에 정현 선수가 국내 실업팀으로 뛰길 바란 국내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정현 선수가 워낙에 이제 투어에만 집중된 그런 테니스 인생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업팀으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30을 바라보고 있고 개인 투어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내 실업팀에 들어가서 투어와 국내 대회 뛰는 거를 병행하는 그런 방식. 권순우 선수가 한참 투어를 뛸 때 당진시청에 이제 입대를 했죠. 거기 실업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투어는 투어대로 이제 후원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투어를 열심히 다니고 꼭 뛰어야만 되는 국내 시합들을 뛰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정현 선수도 본인이 직접 인터뷰 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투어에 대한 목표를 접지 않았을 것이고 투어를 잘 뛰기 위해서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포시청을 들어갔고 왜 김포시청을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김포시청이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무엇보다 정현의 친형인 정홍 선수 왼손잡이 정홍 선수가 김포시청 소속이기 때문에 형제가 함께하는 어떤 좀 안정감을 더 주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의 실업팀 입단은 저는 꽤 큰 뉴스, 의미 있는 뉴스라고 봅니다. 권순우와 정현 그리고 홍성찬 이런 우리나라 정윤성까지 우리나라 단식을 대표하는 서너 명의 선수들이 모두 실업팀에 들어가서 지금은 그 가운데 3명이 상무에 있지만 내년에 이제 제대를 하고 다시 실업팀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되고요. 자, 이제 20대 중후반, 그리고 30을 넘어가는 이제 정현, 권순우, 정윤성, 홍성찬 이 4명은 사실은 우리가 테니스의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선수층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 투어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층이었습니다. 이런 골든 제너레이션을 갖고 있는 한국 테니스가 이들을 활용해서 한국 테니스의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현의 실업팀 입단은 그 입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 실업팀들의 경쟁에 대한 일반 팬들의 관심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저는 실업팀들이 세미 프로 리그 같은 방식의 어떤 리그제를 도입해서 좀 더 많은 팬들의 관심 그리고 미디어 노출, 스폰서십의 동반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것은 정현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한국 실업 테니스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될 어떤 신호탄이라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탁구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7년, 8년 요때 탁구 세미 프로 리그 출범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지금 대한체육회장으로 있는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이 있었고 오상은 세계 탑5까지 들었죠. 그 다음에 수비 커트의 달인 주세혁 그리고 이정우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4명의 선수가 4인방으로 불렸거든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세계적인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옛날에 유남규도 있고 김택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4명이 동시에 젊고 재능이 풍부한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가 있었던 선수들이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때 이 선수들이 4마리 용이 있을 때 빨리 탁구를 그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탁구도 결국에는 그 세미프로 리그 출범에 실패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10수년이 흐른 지금에야 거의 20년이 흘렀죠. 이제야 겨우 세미프로 리그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근데 지금의 탁구 선수들보다 현재 한국 남자 탁구 선수들보다 당시 유승민, 오상은, 주세혁의 그 글로벌 스타 탁구 스타들이 있었던 때
출범했더라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현, 권순우, 홍성찬, 정윤성 이런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현역에서 뛰고 누구보다 팬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이 선수들이 다 실업 무대로 왔을 때 뭔가 팬과 미디어, 광고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좋은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현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실업팀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가면서,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 대한 도전을 계속 이어가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시합 경험을 쌓으면서 꾸준하게 몸을 더 끌어올리고, 아직도 정현 선수는 더 끌어야 될 것들이 한참 남아있죠. 1000몇 등에서 올해 시작했는데요. 300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ATP 세계 랭킹이 제일 높은 선수가 다시 정현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랭킹은 좀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데, 세계 랭킹 기준으로 봤을 때 정현이 지금 300위권대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권순우, 홍성찬보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 그래프 곡선을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업팀 입단을 했고, 내년에 한번 조금 더 이제 더 달리게 되면은 100위권 정도에 진입을 해서 투어 무대를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테니스 팬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현이 이제 실업 무대 김포시청으로 온 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기성용, 이청용이 유럽에서 뛰다가 K리그로 복귀한 그런 것과 뭐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정현이 돌아온 거는 이제 해외파, 투어파가 국내 무대에 돌아와서 국내 팬들과 직접 호흡하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니스계가 요거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한다. 붐업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붐업의 전환점, 모멘텀이 그동안 이렇다 할 게 없었는데 정현의 저 시군청침 입단은 그런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조코비치 소식인데요. 조코비치가 그리스 아테네죠. 여기 열리는 헬레닉 오픈에 출전하게 됐는데,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조코비치, 카렌 하차노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가 또 부상 때문인지 출전을 철회했어요. 그리스 선수인데 그리스에서 열리는 투어 250 시리즈 대회를 이번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탄 바브린카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코비치가 왜 이 헬레닉 오픈을 뛰냐? 최근에 조코비치가 세르비아 정부와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리스로 거주지를 옮겼죠. 그 대회에 조코비치가 출전을 합니다. 이 출전이 사실은 요 자유회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헬레닉 오픈에 출전을 한 조코비치가 과연 바로 그 이어지는 ATP 파이널스는 그 다음 주거든요. 2주 뒤에. 그러니까 헬레닉 오픈 뛰고 ATP 파이널스를 뛴다. 그 시나리오인데, 지금 조코비치가 작년에도 ATP 파이널스 안 뛰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안 뛰는 거 아니냐. 헬레닉 오픈을 뛰고. 그런 전망이 다분합니다만, 아마 이 헬레닉 오픈이 시작하면 그 공식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경기 전에. 그러면은 조코비치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요거 뛴 다음에 ATP 파이널스 뛸 거예요? 혹은 그러면은 이번엔 뜁니다. 근데 이번에 안 뛰겠어요. 저는 호주 오픈 준비할래요 하면은 ATP 파이널에서 슬롯이 바뀌는 거거든요. 조코비치가 지금 세계 4번째 정도로 지금 그 ATP 파이널스 퀄리파잉 했는데, 이게 빠져나가면은 8번째 선수가 아니라 9번째 선수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조코비치가 ATP 파이널스를 안 뛰고 헬레닉 오픈을 뛰게 되면 이 두 선수가 모두 ATP 파이널스에 출전할 수 있는 약간의 행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문제가 ATP 파이널스 레이스 점수에서는 8위가 로렌초 무세티고 그 다음에 필릭스 오제알리아심이거든요. 조코비치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 두 선수가 거의 올라간다고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조코비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만, 조코비치가 나오는 게 ATP 파이널스의 권위와 흥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더 좋은 거죠. 조코비치의 팬들이 적지 않고 세계적으로. 무엇보다 조코비치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남자 테니스의 넘버 3인데 넘버 3가 빠져버리는 건요, 이 왕중왕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코비치는 ATP 파이널스에서 더 이상 새롭게 추가하고 경신할 기록이 없어요. 조코비치가 여기에 출전할 어떤 모티베이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코비치는 많은 마스터스 시리즈도
거르는 선수죠. 나이가 이미 찼기 때문에 맨데터리 이벤트를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오픈을 더 준비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뛰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ATP 파이널스 8명의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또 다른 8명은 WTA 파이널을 위해서 지금 사우디에 있고, 요 WTA 파이널은 ATP 파이널과 달리 WTA 1000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약 3주 이상의 그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250이나 다른 작은 투어 대회에 열리긴 하지만 요 8명의 선수들은 그 퀄리파잉이 확정된 다음에는 그 대회를 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WTA 파이널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준비를 하고 나오는 오늘이에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 경기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로빈을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 여기서 8명 중에 4명을 꼽자면 사발렌카, 고프, 애니시모바, 시비용택인데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4명의 선수들, 리바키나, 페굴라, 파올리니, 그리고 메디슨 키스가 약간은 요 4명보다 좀 한 수 아래라고 좀 처지는 그런 거로 보여지지만, 여기서 처진 선수들 가운데 서브가 강한 리바키나는 굉장한 복병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번에 WTA 파이널스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치르기 때문에 최근 한 세리나 윌리엄스 은퇴한 다음에 가장 퀄리티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WTA 파이널스입니다. WTA를 예전에 재미없다고 폄훼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대회였기 때문입니다. 들쭉날쭉 우승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승 후보라고 했는데 광탈하기 일쑤였고, 그런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강호가 확실하게 1년 내내 꾸준히 메이저 대회 4강 이상 가는 선수들이, 그 선수층이 굉장히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변의 희생양이 됐을 땐 더 놀라운 뉴스가 되는 것이고 더 흥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WTA 파이널스는 볼만하다.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또 장소 문제도 있었고요. 뭐 멕시코 칸쿤에서 열려가지고 뭐 바람이 불고 코트가 엉망이고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이번 WTA 파이널스는 진짜로 정말 왕중왕전다운 퀸 오브 퀸을 뽑는 그런 대회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요 WTA 파이널스가 곧바로 이어지는 내년 호주 오픈에도 지대한 영향을 판도에 끼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잘하는 선수들이 부상 이슈도 없고 뭐 뚜렷한 하락세가 있는 선수도 없어요. 뭐 떨어지는 그 추세에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 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상승세를 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WTA 파이널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키키올릭 토요일 밤 라이브에서 새로운 배경음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